오늘은 리더십 문을 열다의 이창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진정성의 여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금세 또 이렇게 책을 네.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 제목이 리더십 문을 열다인데 혹시 이 책은 뭐 어떤 책인지 네.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쓰신 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직업적으로 제가 늘 리더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네. 리더분들의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의 과제가 생겨서 이 질문들에 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더 이유가 있다면 주로 저는 이제 중간관리자니까 팀장이나 임원급 정도 되시는 네. 분들인데 이분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분들의 뻔한 레파토리가 한 3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네. 또 하나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정말 잘하십니다. 네. 뭐 이분들이 해야 됩니다. 회사가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월급장애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가만히 종합해 보면 좀 패배감 느끼고 계신다. 네.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고 또 직장 안에서 주체자로서 자기가 서 있지 않는 거죠. 리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네. 왜 이분들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었을까? 누가? 그래서 뭔가 이분들에게 힘과 용기, 지혜를 좀 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리더분들을 만나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제 생각을 보태 네. 그분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신 거 3가지 들어보니까 네. 너무 슬퍼지네요. 시간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다. 근데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3가지 말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리더들은 대체로 매니저로서 훈련을 받아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답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율성 있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네. 되게 익숙하신 거죠. 어. 근데 이제 리더로서 고민을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복잡성을 다뤄야 되고 네. 구성원의 마음을 사야 되고 네. 동기와 열정을 높여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옛날처럼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을 발현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을 배우고 발현하려면 네.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매니지먼트로서 잘 훈련되온 사람이지 네. 리더로서 훈련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매니저로서 훈련받아왔지 리더로서 훈련받아온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하고 매니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면 네.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자전거에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뒷바퀴가 사실은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의 역할을 하고 힘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직선주로를 달리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런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바퀴 역할인데 방향을 결정하고 네.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한 길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해지죠. 네. 직선도로를 달릴 때는 뒷바퀴가 주로 일을 하지만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미 안정된 정해진 길에 따라서 네. 그 관리자의 역할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그렇죠.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열정과 재능을 발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리더십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니지먼트가 틀림없이 그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의 시대에는 이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 우리 사회에서의 리더십 훈련들은 주로 테크닉과 기법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음. 비전을 만들고 네. 사람들을 고무시켜내고 영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훈련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리더들은 매니지먼트는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또 동시에 요구된 거죠. 네. 이전보다는 매니지먼트보다는 리더 역할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왠지 정작 지금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미지의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여기에 과제가 다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윗분들이 경영자나 윗분들이 이 책임을 중간관리자에게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네가 좀 찾아봐라. 네가 좀 대화를 해라. 이런 네. 거고요.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중간관리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를 안고 있으면서 되게 피로도가 높아져. 번아웃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저는 그 리더분들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답변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리더십이 앞바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중간 관리자들이 이 핸들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죠. 그게 문제죠.
제 느낌에는 우리 사회가 중간 관리자들을 죽여왔다라고도 아. 생각해요. 책임은 굉장히 많이 줬는데 네. 실제 결정권은 없거든요. 네. 본인이 결정하기에는 또 너무 리스크가 커요. 네. 이 책임을 다시 윗분에게 미룰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간 관리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 관리자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리더를 중간 관리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 리더들의 힘은 그 위에서 주는 권한에서 오는 걸까요? 개인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복잡한 문제죠. 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1차적으로는 저는 기존의 경영자들이 중간 관리자에게 과감히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아까처럼 네. 리더로서 훈련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리더십 훈련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매니지먼트 훈련이 아니라. 네, 네. 그래야 좀 더 주체적으로 인파워되어서 네. 조직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두 번째 중간 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리더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고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리더가 되는 과정을 보면 네. 과거에 자신이 유능하게 이뤄왔던 퍼포먼스로 네. 그걸 증명해서 네.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로.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은 거의 매니지먼트 훈련을 해오고 네. 매니지먼트로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굉장히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과정 안에서 리더들이 네. 상당 부분 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스스로 잘 자각하고 성찰하지 않은 채 리더 역할을 맡은다면 네.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또 조직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제반의 조건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네. 사실은 리더가 제대로 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거라면 네. 조직이 하나의 목적에 대해 공통된 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는 사실 목적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목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리더십을 발현한다는 건 어떻게 목적을 구현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조직 안에 공통의 목적들이 살아있고 그것들이 조직 구성원들한테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리더십을 굉장히 잘 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목표만 살아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진짜 리더십을 부활시키려면 조직 안에 목적을 살려내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리더가 된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리더가 된다는. 네. 근데 저도 이 책에도 썼는데 리드한다라는 말의 어원이 네. 레이스입니다. Leith라고. 음. 근데 이거는 영어는 아니고요. 이제 인도 유럽어 계열의 단어이긴 네네네. 한데 이 말이 리드한다는 말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레이스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문지방을 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지방은 방과 방 사이를 구분해 놓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 문지방을 넘는다는 건 하나의 세계에서 미지의 불확실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일. 그게 리드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막 이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어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자기 변화를 하는 일. 그걸 리드한다라고 말할 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매니지먼트는 또 어떻게 생각해 온 거냐면 계속 사물을 조작하거나 사람들을 조작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온 거예요. 근데 리더십은 자기 변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리더가 된다는 건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불확실한 세계에 발을 내딛는 행위라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려면 말씀처럼 자기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조직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리더십을 발현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그 리더로서 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많이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또 이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보면 동기부여를 그동안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규칙이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예요. 규칙이라는 건 행동을 강제하는 데 씁니다. 인센티브는 행동을 강화하는 데 쓴 거죠. 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당근과 채찍이거든요. 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은 매니징이라고 하는 말에서 또 어원이 유래된 거예요. 그래요? 네, 매니지라는 말이 이탈리아어에서 온 건데 당근과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잠깐 만들어서 동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거나 난관을 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인센티브로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게 거의 넌센스에 가깝죠. 네. 근데 진짜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려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질까?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의미감, 사명감, 목적의식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직원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누구도 목적을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목표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질 리가 없어요. 네. 가슴이 차갑죠. 네. 내가 돈 벌려고 회사 다니나?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 회사에 입사했더니 목적의식이 살아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와 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으면 사람들의 가슴이 덮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가슴이 덮여진 사람들은 네. 난관과 장애를 넘죠. 네. 왜냐면 이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목표로는 난관과 장애를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목표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시 권한을 네. 주는 일이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